제가 집을 산 걸 아는 제 친구들이 오히려 요새 들어가지고 되게 많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 너 그 집 살 때 대출 얼마나 받았어? 그 대출금 갚는데도 진짜 괜찮아? 감당할 수 있어? 감당할 만해? 그리고 내 연봉이 어느 정도인데 내가 만약에 지금 집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대출이 나올까? 이런 것들을 저한테 엄청 많이 물어보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 궁금하지 않나요? 내 연봉이 어느 정도고? 그럼 만약에 지금 집을 사면 나 어느 정도 대출 될까? 저는 집을 사려고 할 때 그게 진짜 엄청 막막했거든요. 대출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겠고 얼마가 대출 가능한지도 모르니까 얼마짜리 집을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정말 한 3년 정도 부동산을 공부하고 또 대출에 대해서도 엄청 알아보고 스스로 약간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그렇게 알게 된 것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런 대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연봉에서는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하겠다 이런 거를 아마 아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. 우선 대출에 대해서 얼마가 가능한지 알기 위해서는 대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3가지를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. 이 3가지가 뭐냐면 LTV, DTI, DSR입니다. 뉴스를 볼 때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또 영어이기도 하고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아주 쉽게 오늘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. 첫 번째는 LTV라는 건데요. LTV는 Loan to Value라고 해서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어느 정도를 해준다라는 건데 이 LTV가 만약에 내가 생애 최초라서 한 80%까지 나오고 집값이 10억이라고 하면 이 10억의 80%인 8억까지는 대출로 해주겠다라는 거죠. 근데 이거는 되게 최대 금액? 제가 되게 높게 측정을 한 거고 내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내가 생애 최초인지 아니면 다주택자인지 신혼부부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리고 이 대출 상품에 따라서 이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. 두 번째는 DTI라는 개념인데요. 이거는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합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LTV 같은 경우는 집값만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라면 이제 DTI부터는 내 소득, 내 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준다라는 개념입니다. 이 DTI와 DSR은 이제 집값만 보고 대출을 해줬다가 이자를 다 못 갚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만들어졌고요.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3천만 원을 다 이자만 갚는 데 쓰게 되면 나는 파산하겠죠. 그래서 이런 개인 파산의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적용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DTI가 만약에 60%다 라고 하면 그리고 내 연봉이 3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내가 연간 갚을 수 있는 이자는 3천만 원의 60%인 1,800만 원이 되겠죠. 이거를 월로 나눠보면 월 상환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. 만약에 내가 빌리는 대출의 금리가 한 4%고 이거를 30년 원리금 균등 분할이라는 걸로 매년 갚는다면 이 DTI 60%를 맞추기 위해서는 3억 1천만 원 정도 빌릴 수 있게 됩니다. 근데 만약 내가 다른 신용대출이나 학자금 대출이 있어서 이걸로 매달 이자를 한 1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로 상환할 수 있는 이자는 오히려 10만 원 더 줄어들어서 월 140만 원이 되겠죠. 그에 따라서 이게 내가 대출을 할 수 있는 그 금액도 낮아지게 됩니다. 사실 이거를 이렇게 말로 들으면 조금 헷갈리고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영상 끝에 이거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
그리고 이 DTI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, 신용대출이나 학자금 대출이나 그런 대출이 다 포함되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다른 대출이 많다면 DTI에서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겠죠. 세 번째는 DSR이라고 해서 DTI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요. DSR 같은 경우는 내 모든 부채의 상환액, 그러니까 이자, 쉽게 말해서 이자만 받다면 DSR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진 모든 부채의 원금과 이자, 이 두 개를 포함해서 고려해야 됩니다. 만약에 내가 다른 신용대출이나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는 그 원금까지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DTI보다 훨씬 더 DSR이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현재는 이 규제가 심한 곳은 DSR을 40%로 아주 낮게 통제를 하고 있고 점차 이 DSR의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. 이 DSR을 계산하실 때 이 글의 원금은 어떻게 포함이 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어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 이 원금이 그럼 이 DSR에 다 포함이 되냐? 그런 경우는 DSR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이자는 포함이 되고 있고요. 예금 담보대출이라던가 약관대출 이런 것도 원금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. 하지만 신용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이 원금은 이 DSR을 계산을 하는데 포함이 되고 이 신용대출을 만약 1,000만 원 받았다면 이 1,000만 원을 5년 안에 갚는다는 가정하에 DSR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에 따라서 어떻게 DSR을 산정하는지는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할 수 있는 파일은 제가 아래에 더보기란에 넣어둘게요. 그럼 지금까지 대략 그 중요한 개념은 알겠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계산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지금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. 특히 DTI, DSR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 소득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. 내가 만약 직장인이라면 현재의 기준이 아니라 작년을 기준으로 소득금액 증명원 혹은 원천징수 근로영수증 이 두 개를 보고 나의 연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내가 다른 대출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내가 다른 대출이 있다면 매달 이자로 얼마가 나가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두 번째로 이제는 계산을 해볼 건데요.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쉽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네이버에서 금융계산기를 검색을 하시거나 혹은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 이제 LTV와 DTI, DSR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만약 내가 생애 최초로 서울에 집을 살 예정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사려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5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이 가격은 내가 거래를 하는 가격이 아닌 KB 부동산에 검색했을 때 KB 시세로 확인되는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. 이때 LTV의 기준은 80%이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4억이 됩니다. 그렇다면 내가 이 4억을 최대로 대출이 가능한지 내 연봉과 대출 조건을 통해 DTI와 DSR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나의 작년 연소득이 5천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빌리고 싶은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총 4억 원. 담보대출 기간은 총 40년. 그리고 금리는 4%고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이때 DTI는 40.12%입니다. 만약 내가 거래하려는 집의 DTI 기준이 이것 이상이면 DTI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. 이제 똑같이 DSR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연소득 및 대출에 대한 조건은 앞과 똑같다고 가정을 해봅니다. 만약 내가 다른 대출이 없이 DSR을 계산한다면 앞서서 DTI와 똑같이 DSR도 40.12%가 됩니다.
하지만 내가 사려는 주택의 대출 기준이 40%로 제한이 있다면 4억을 빌릴 수 없게 되고, 이 경우 내가 빌리려고 하는 대출 금액을 더 줄여서 DSR 40%를 맞춰야 됩니다. 만약 3억 8천만 원을 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의 DSR은 38.12%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. 만약 내가 다른 신용대출이 있다면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계산기를 써주시는 게 더 좋은데요. 만약 신용대출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1천만 원 빌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신용대출은 5년인 60개월로 대출 기간을 계산을 하고 금리가 5%라면 이때 나의 DSR은 약 43%로 40%의 기준을 넘게 되는 것이죠. 그럼 이때는 다른 대출을 빨리 상환하시거나 혹은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줄여야 합니다.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내 연봉을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다음에 뉴스를 보셨을 때 저거 어떤 개념인지 딱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지금 한번 계산을 해보셨을 때 내 연봉에서 이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된다고? 그럼 나 집을 못 사나?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. 근데 대출의 종류가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, 그리고 사람마다도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셨다고 해서 내 기준에 정말 못 미치네? 이렇게 생각하시고 벌써 포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저랑 비슷한 1인 가구 혹은 2030 분들이 많이들 쓰고 계시는 생애 최초 대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현재 기준은 어떤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